은행에서 돈 찾는데 직원이 갑자기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평생 은행을 믿고 살던 노년의 여성에게 찾아온 단 한 번의 경고.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사기나 실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 사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인간의 두려움과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직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놀라운 반전의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진입니다. 올해 42살이고 국립미술관 보존실에서 미술품 복원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들으면 대부분 신기해하죠. 몇백 년 된 그림이나 조각품의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라고 하면 마치 의사 같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비슷한 면이 있어요. 환자를 보듯 작품을 살펴보고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서 조심스럽게 치료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평소처럼 아침 9시에 보존실로 출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작업대 앞에 앉아 있으니 정말 병원 같은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스며들어 실내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진아, 오늘 새로운 의뢰 들어왔어.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더니 최은아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은하 선배는 저보다 2살 많은 미술품 감정사예요.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분야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죠.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작품인가요? 조선 후기 민화야. 까치와 호랑이 그림인데 모서리 부분이 좀 손상됐어. 은하 선배가 조심스럽게 작품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세로 80cm, 가로 60cm 정도의 비단에 그려진 그림이었어요.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고 그 아래로 호랑이가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죠. 꽤 상태가 좋네요. 이 정도면 일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저는 확대경을 들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세로로 길게 찢어진 부분이 보였어요. 아마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긴 손상인 것 같았죠. 그런데 서진아. 은하 선배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작품은 좀 특별해. 개인 소장가가 의뢰한 건데 보험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 보험 문제요? 응. 그래서 복원 과정을 더 꼼꼼히 기록해달라고 하더라. 사진도 단계별로 찍어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품의 가치 평가나 보험 처리를 위해 복원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 경우 말이에요. 오후 2시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림의 전체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 다음 손상된 부분을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했죠.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부분 사이로 뭔가 하얀 것이 살짝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림을 뒷받침하는 종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다른 것 같았어요.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끄집어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어요. 세로 5cm, 가로 3cm 정도의 아주 작은 봉투였죠. 오래된 것 같아 보였지만 그림만큼 낡지는 않았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서진 씨, 절대 복원하지 마세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누가 언제 이런 편지를 여기에 숨겨놓은 걸까요? 그리고 왜 복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글씨체는 볼펜으로 쓴 것 같았고 종이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근에 누군가가 일부러 숨겨놓은 것 같았죠. 서진아, 작업 어때? 갑자기 은하 선배 목소리가 들려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래.
혹시 뭔가 특이한 거 발견했어? 선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니요, 별다른 건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섣불리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평범한 사람들만 보였죠. 기분 탓일 거라고 생각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계속 따라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어요. 붉은 잉크로 쓰인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죠. 절대 복원하지 마세요.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누가 제 이름을 알고 이런 경고를 남긴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무섭게 느껴졌죠. 내일 다시 그 그림을 봐야 합니다. 과연 복원을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편지의 경고를 따라야 할까요? 복잡한 생각에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존실로 출근했을 때 은하 선배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선배는 제 책상 앞에 서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선배, 일찍 오셨네요. 응, 서진아. 어제 그 미나 작업 어땠어? 아직 시작 단계예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복원에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은하 선배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진아, 그 작품 관련해서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 무슨 일인가요? 보험 서류야. 작품 보존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든. 선배가 서류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인쇄된 보험 약관과 계약서였어요. 제가 왜 보험 서류에 서명을 해야 하나요? 복원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거야. 간단한 절차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험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5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조선 후기 미나치고는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선배, 이 작품이 5억 원이나 되나요? 응, 최근에 재평가했더니 생각보다 가치가 높더라고. 희귀한 작품이거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서진이라고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죠. 선배, 여기 보험금 수익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거? 보건 담당자로 등록하는 거야. 혹시 작업 중에 사고가 나면 보건비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 설명을 들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어제 발견한 그 편지 때문인지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그런데 이런 보험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요즘에는 고가 작품들은 다 이런 보험에 가입해. 미술관 쪽에서도 권하는 거고. 은하 선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달랐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복잡한 보험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서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선배가 설명해준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았죠. 선배, 이거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거예요? 그건 의뢰인이 내는 거야. 너는 서명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결국 펜을 들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서진이라고 쓰는 동안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명을 마치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복도 끝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저 사람 누구예요? 아, 보험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야. 서류 확인하러 왔다고 하더라.
그 남자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은하 선배에게 다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곧 사라졌어요. 선배, 저는 이제 작업 시작할게요. 응, 수고해. 아, 그리고 서진아. 네. 혹시 작업 중에 뭔가 특이한 걸 발견하면 꼭 나한테 먼저 알려줘. 특이한 게 뭔가요? 그냥 글씨나 기호 같은 거. 그림 속에 숨겨진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은하 선배의 말이 어제 발견한 편지와 겹쳐졌습니다. 혹시 선배도 그 편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본격적인 복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정리하고 손상된 안료를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현미경으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작업하다 보니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발밑 부분에 희미한 글씨 같은 것이 보였어요. 특수 용액으로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아내자 글씨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첫 번째 글자가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 글자들도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은하에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은하가 최은하 선배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 글자까지 모두 드러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 그림 속에 숨겨진 문장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이 메시지를 남긴 것 같았어요. 어제 발견한 편지와 연결되는 것 같았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확대경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최은하 선배와 관련된 일일까요? 문득 오늘 아침에 서명한 보험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5억 원의 보험금,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등록된 것.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선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진아, 작업 어때? 아, 네. 잘 되고 있어요. 저는 얼른 현미경으로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아직 선배에게 이 문장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혹시 뭔가 발견한 거 있어? 아직은 없어요. 손상 복구 작업 중이라서요. 그래. 그럼 계속 작업해. 나는 회의가 있어서 나가볼게. 선배가 떠나고 나서야 다시 그 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였어요.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요? 그리고 이 그림은 어떻게 은하 선배에게 온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보험 서류, 검은 정장의 남자, 그리고 그림 속 숨겨진 메시지까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았어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계속 그런 기분이 들었죠. 집에 도착해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편지의 경고, 이상한 보험 계약, 그리고 그림 속 메시지.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겠는 건 은하 선배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이자 친구인데 설마 저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선배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급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그리고 자꾸 제가 뭘 발견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원 작업을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편지의 경고대로 멈춰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3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보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그림 속 메시지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보존실 한쪽 벽면에는 지금까지 제가 복원한 작품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년 몇 점씩 복원 작업을 해왔는데 벌써 30여 점이 넘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진들을 오늘은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지난 2년 동안 복원한 작품 중에 개인 의뢰로 온 것이 3점 있었는데 모두 은하 선배가 중간에서 연결해 준 것들이었죠. 첫 번째는 작년 봄에 복원한 조선 전기 산수화였습니다. 의뢰인은 김정호라는 60대 남성이었어요. 두 번째는 작년 가을의 불교 탱화, 의뢰인은 이명숙이라는 50대 여성이었죠. 세 번째는 올해 초의 민화로, 의뢰인은 박윤성이라는 40대 남성이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복원된 작품에 만족하셨을까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정호 씨부터 찾아보았어요. 검색 결과에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 화재, 60대 남성 사망. 미술품 수집가 김정호 씨로 확인. 기사 날짜는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산수화 복원을 마친 지 불과 2달 후였어요.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이명숙 씨도 검색해 보았어요. 경기도 용인 단독주택 가스 폭발, 50대 여성 숨져. 예술품 애호가로 알려진 이명숙 씨. 이 기사는 작년 겨울에 난 것이었습니다. 탱화 복원이 끝난 지 1달 반 후였어요. 가스 누출로 인한 사고라고 했지만 이것도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했죠. 마지막으로 박윤성 씨를 검색했을 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에서 40대 남성 추락사. 미술품 수집가 박윤성 씨로 밝혀져 올해 3월의 기사였습니다. 민화 복원을 마친 지 1달 후였어요. 투신으로 추정되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죠. 3명 모두 제가 복원 작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의문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진아, 벌써 왔구나. 뒤에서 은하 선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히 컴퓨터 화면을 바꿨어요. 아, 네. 일찍 와서 자료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무슨 자료? 복원 기법 관련 자료요. 선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뭔가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서진아, 어제 작업에서 특별한 건 없었지? 없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림 속 메시지를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점심시간이 되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술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로 갔어요. 소나무 카페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죠.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오늘은 마음이 복잡해서 혼자 있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님. 카페 사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성우라는 이름의 38세 남성이었어요. 이 카페를 운영한 지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손님들과 친해지는 걸 좋아하는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그냥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요. 오늘은 서비스로. 성우 씨가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진님, 혹시 요즘 누군가가 따라다니는 걸 느끼세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차가 계속 카페 앞에 와 있어요. 서진님이 올 때마다 나타나거든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제 느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어떤 차인가요? 검은색 세단이에요. 차량 번호는 잘 안 보이는데 항상 같은 자리에 주차해요. 그리고 서진님이 나가면 따라가더라고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오늘도 와 있어요. 창밖으로 보세요. 성우 씨가 가리키는 곳을 봤더니 정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선팅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그랬나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요. 서진님이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니죠? 성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해야겠네요.
혹시 필요하면 뒷문으로 나가셔도 돼요. 골목길로 빠지면 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는 정말로 뒷문을 이용했습니다. 성우 씨 말대로 좁은 골목길이 지하철역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그 검은 세단이 보이지 않았죠. 오후에 보존실로 돌아와서 다시 그 미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발견한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라는 문장이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제 이 메시지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혹시 이 그림을 그린 사람도 김정호, 이명숙, 박윤성 씨처럼 은하 선배와 관련된 일로 죽은 건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 저도 같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요? 복원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하 선배가 이 모든 일의 배우라면 제가 이 그림을 복원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보험금 5억 원, 그리고 제가 수익자로 등록된 것.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은하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내일은 좀 일찍 와줄 수 있어.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 점검요? 응, 복원 진행 상황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작업 중에 특이한 발견이 있었는지도 물어볼 거야. 은하 선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특이한 발견이요. 그냥 혹시나 해서. 오래된 그림에는 가끔 예상치 못한 게 나오거든.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 씨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검은 세단이 저를 미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가 월요일부터 나타났다는 것. 월요일은 제가 이 미나 복원 작업을 시작한 날이었어요. 지하철에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요. 다행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3명의 의뢰인이 모두 사망한 것, 제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 보험회사 사람들이 온다는 것.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죠. 은하 선배가 정말 이 모든 일의 배후일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이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 사람들이 와서 뭘 확인하려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어제 발견한 편지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절대 복원하지 마세요.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잠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앞에 검은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차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은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뉴스를 보며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이름이 뉴스에서 흘러나왔어요. 보건가 이서진 위조보험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TV 화면에는 제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어요. 언제 찍힌 건지도 모르는 사진이었죠. 미술품 복원 전문가 이서진 씨가 허위보험 청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년간 복원한 작품들의 의뢰인이 연이어 사망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마치 이미 제가 범인으로 확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특히 최근 복원 중인 민화의 보험금이 5억 원에 달하며 이서진 씨가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국립미술관 외경이 나오더니 기자들이 보존실 앞에서 취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 계속 걸려왔어요. 기자들인 것 같았죠. 몇 통은 받았는데 모두 취재 요청이었어요. 이서진 씨,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하 감정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급히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부터 이상한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죠.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제 얼굴과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미술관 앞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서진 씨 나오셨네요. 보험 사기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제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보존실에 도착하니 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이서진 씨 사무실로 오세요. 관장실에는 인사 담당자도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진 씨, 오늘 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안하지만 일단 출근 정지 조치를 내려야겠어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미술관에 나올 수 없습니다. 관장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미술관 이미지에 타격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그 자리에서 출근 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존실로 돌아가 개인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은하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아, 정말 안 됐다. 선배, 도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나도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어. 너와 함께 일했다고 해서. 은하 선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선배, 혹시 이 일과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서진아, 내가 보험 서류에 서명한 건 사실이잖아. 그건 선배가 부탁해서. 나는 그냥 중간에서 전달만 했을 뿐이야. 최종 결정은 내가 한 거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은하 선배가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선배, 설마. 미안해, 서진아. 나도 내일로 바빠서. 은하 선배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뒤돌아서는 그 모습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오하림 어머니는 65세로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6개월 정도 되었죠. 어머니, 저예요. 서진아, 왜 목소리가 그래? 그냥 일 때문에 좀 힘들어서요. 무슨 일인데? 혹시 아픈 거야? 어머니께는 이런 일을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치매가 있으신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니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에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진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 급히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응급실에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했죠. 혹시 어머님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신 게 있나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다른 어르신들이 뉴스 보시면서 이서진 씨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더니 결국 어머니도 알게 되신 거였어요. 뉴스를 통해서 딸이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죠. 딸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서진아, 뉴스에서 말하는 게 정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이에요. 그럼 다행이다. 우리 서진이가 그런 일 할 리 없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일로 어머니까지 고생시키게 되다니. 이튿날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들 앞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서진 씨, 최은하 감정사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학 동기이자 15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입니다. 그럼 상당히 친한 사이네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된 거죠?
저는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 서류에 서명하셨잖아요. 본인이 수익자로 등록된 걸 알면서도 그건 최은하 선배가 작품 보존용 보험이라고 설명해서 최은하 씨는 다르게 말하던데요. 이서진 씨가 먼저 보험금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던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은하 선배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건 없지만 그럼 최은하 씨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수사관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은하 선배의 진술을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올 때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이서진 씨, 최은하 감정사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피해자들 유족에게 할 말이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뉴스를 다시 봤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었죠. 최은하 감정사는 이서진 씨가 먼저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보건 의뢰인들의 연이은 사망에 대해서도 이서진 씨가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모든 일의 주동자가 된 거였죠. 은하 선배는 마치 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처럼 포장되어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온라인 댓글들을 봤습니다. 대부분이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어요. 42살까지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사람들 죽여가면서 돈 벌려고 했나. 얼굴이 딱 사기꾼 상이네.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범죄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며칠 사이에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입꼬리도 처져 있었죠. 42살의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하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까지 겹치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은하 선배가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3명의 의뢰인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내야 했죠. 내일부터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서야 할 때였어요. 금요일 아침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때 문득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하 선배와 처음 만났던 날이었어요. 대학 4학년 때였죠. 미술사학과 보건 실습실에서 첫 수업을 받던 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은하 선배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죠. 너 이서진이지? 나 최은하야. 선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어느 날 수업 후에 선배가 이상한 말을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진아, 복원이 뭔지 알아? 손상된 작품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기에만 그래. 사실은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거야. 그때 은하 선배가 웃으며 말했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죠. 복원 작업의 기술적인 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일,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는 일을 말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건 작품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의뢰인 김정호 씨를 만났던 날도 기억났습니다. 60대의 온화한 할아버지였어요. 수원에서 작은 화랑을 운영하신다고 했죠. 이 그림이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꼭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김정호 씨는 정말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두 번째 의뢰인 이명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여성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었어요. 탱화 복원을 의뢰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죠.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그림이에요. 꼭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세요.
그런 분이 가스폭발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세 번째 의뢰인 박윤성 씨는 좀 달랐습니다. 40대 사업가로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수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분도 복원된 작품을 받고 한 달 만에 추락사하셨죠. 세 분 모두 은하 선배가 연결해준 의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복원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오후에 성우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제 상황을 걱정해주던 분이었어요. 서진님 괜찮으세요? 네, 그럭저럭요. 이런 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성우 씨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제 서진님 집 주변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지하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가 나오더라고요. 지하 주차장에서요. 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봤더니 며칠 전에 수리업체가 와서 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진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상해서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 집 지하에 뭔가를 한 거였어요. 함께 가서 확인해 볼까요? 성우 씨와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주차 공간 근처의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최근에 시공한 흔적이 보였어요.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우 씨가 벽면을 두드려 보니 빈 공간이 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관리사무소에서 도구를 빌려와서 조심스럽게 벽을 뜯어봤어요. 그 안에서 검은색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여러 서류들과 USB가 들어있었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모두 보험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김정호, 이명숙, 박윤성 씨의 이름이 적힌 보험 계약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모든 서류에서 보험금 수익자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짜 수익자는 따로 있었던 거였죠.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은하 선배가 각 의뢰인들과 만나는 CCTV 영상들이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은하 선배는 김정호 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비가 많이 들어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명숙 씨와의 대화였어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좀 들어두세요. 세 번째 영상의 박윤성 씨와의 대화도 비슷했습니다. 투자용 작품이니까 보험은 필수죠. 모든 대화에서 은하 선배가 먼저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의뢰인들은 단순히 작품 보호 목적으로 생각하고 동의했던 거였죠. 마지막 파일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은하 선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었어요. 세 번째까지는 성공했어. 이제 네 번째야. 이서진이라는 보건가를 이용할 거야. 그 사람 의심하지 않아. 걱정 없어. 15년 동안 길들여왔거든. 순진해서 뭐든 믿어.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이서진을 완전히 범인으로 만들어야 해. 어떻게?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시키고 언론에 제보할 거야. 그럼 모든 혐의가 이서진에게 쏠릴 거거든. 녹음을 듣고 나니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은하 선배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였어요. 15년간의 우정도 모두 거짓이었죠. 성우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증거들로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은하 선배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게 복원이야. 정말로 그랬네요.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서 자신은 무죄를 증명하려던 거였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밤 성우 씨와 함께 발견한 증거들을 정리한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하 선배를 직접 대면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까 경찰의 도움이 필요했죠. 일요일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지난번에 조사받았던 수사관에게 USB와 서류들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정말 진짜라면 수사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네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자백을 받는 게 확실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전을 짜보죠. 최은아 씨를 유인할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미 생각해둔 계획이 있었어요. 미나 복원을 완료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었죠. 월요일 오전 은하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예요. 서진아, 왜 전화했어? 그 미나 복원이 끝났어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은하 선배의 숨소리가 빨라지는 게 들렸어요. 정말,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복원하면서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뭘? 그림 속에 숨겨진 글씨가 있더라고요. 이상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 은하 선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어디서 만날까? 미술관 근처 갤러리는 어떨까요? 오늘 오후 3시에. 복원된 그림도 가져갈게요. 알았어.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계획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후 2시 경찰들과 함께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작은 전시 공간이었는데 관장님이 협조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곳곳에 녹음 장비를 설치하고 경찰들은 숨어서 대기했죠. 3시 정각에 은하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서진아, 그림은 여기 있어요. 저는 복원 중이던 미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림 속 숨겨진 글씨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하 선배가 그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은하 선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 선배, 혹시 이 그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선배의 표정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선배, 김정호, 이명숙, 박윤성 씨는 정말 우연히 돌아가신 건가요? 갑자기 은하 선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혹시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서진아, 넌 정말 순진하구나. 은하 선배가 한 걸음씩 제게 다가왔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너를 지켜보면서 느꼈어. 넌 정말 바보야. 선배, 무슨. 그 사람들이 우연히 죽었다고 생각해. 다 내가 계획한 거야. 드디어 자백이 시작됐습니다. 숨어있던 녹음 장비가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김정호, 이명숙, 박윤성. 다 내 작품이지. 그리고 이번엔 내 차례야.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5억씩 3번이면 15억이야. 충분하지 않아. 은하 선배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어요. 이걸 맞으면 심장마비로 죽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선배, 정신 차려요. 늦었어. 넌 이미 범인이야. 언론에서도 경찰에서도 모두 널 의심하고 있거든. 그때 은하 선배가 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림 속 글귀는 내가 썼어. 어차피 다 내 작품이야. 뭐라고요? 처음 의뢰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내가 만든 거야. 가짜 의뢰인들이었어. 정말 충격적인 자백이었습니다. 3명의 의뢰인이 모두 은하 선배와 한패였다는 거였어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연극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더라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죽인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입을 막아야 했거든. 은하 선배가 주사기를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경찰이다. 꼼짝 마. 숨어있던 경찰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은하 선배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떨어뜨렸어요. 뭐야 이게. 최은하 씨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은하 선배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뒷문에도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체포됐죠. 나줘. 내가 뭘 잘못했어.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수갑을 찬 은하 선배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서진아,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거든. 왜 저를 이용한 거예요? 넌 너무 착해. 그래서 이용하기 쉬웠어. 보건가로서도 실력이 좋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은하 선배는 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15년간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성우 씨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무죄가 증명됐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진실을 밝혀내긴 했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갤러리를 나서면서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처음 편지를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진실을 알려야 하고 미술관에서의 복직도 기다리고 있었죠. 무엇보다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은하 선배가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1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혹시 아직 제가 모르는 일이 더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진실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화요일 아침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을 때 제 이름이 다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위조보험 조직 검거, 보건가 이서진 씨 무혐의 확정. 화면에는 은하 선배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정반대 상황이었어요. 최은하 씨는 지난 3년간 가짜 의뢰인들과 함께 총 15억 원의 보험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범 3명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리포터가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무고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 그리고 모든 증거가 은하 선배의 범행을 입증한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이서진 씨가 수집한 결정적 증거들이 사건 해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관장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진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미술관으로 복직해주세요.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번 일로 미술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오후에 요양원을 찾아가 어머니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서진아, 뉴스 봤어. 정말 다행이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우리 서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어머니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습니다. 가족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수요일 아침 일주일 만에 보존실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서진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믿고 있었어요. 서진 씨가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고마운 말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15년간의 우정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그동안 밀린 업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 미나를 마저 복원하는 것이었죠. 작업대 위에 놓인 미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은하에게 죽었다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 글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본 상태로 복원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글씨는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한 것이었죠. 은하 선배가 직접 그렸다고 자백했으니까요. 결국 글씨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원작자의 의도가 아닌 것을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특수 용액으로 조심스럽게 지워나갔어요. 글씨가 모두 사라지자 원래의 아름다운 민화가 드러났습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진짜 그림의 모습이었죠. 복원 작업을 마치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짜 복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손상된 부분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진짜 복원이란 진실을 되살리는 일이었어요. 거짓으로 가려진 것을 벗겨내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죠. 목요일 저녁 성우 씨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번 일을 함께 해결한 동료이자 친구였어요. 서진님, 이제 정말 끝났네요. 네, 고맙습니다. 성우 씨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세상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은 정의가 승리했잖아요. 성우 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예전처럼 복원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조심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사람을 볼 때도 작품을 볼 때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요. 금요일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하 선배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최은하 씨가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알던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셈이죠.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하 선배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해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5년 전 대학 시절부터 계획했던 걸까요? 주말에 집에서 지난 일주일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범죄자로 몰렸다가 무죄로 판명되기까지 롤러코스터 같았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보건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조선 전기 산수화였어요. 개인 의뢰가 아닌 박물관에서 의뢰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모든 과정을 더욱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원, 작품의 출처, 보험 관련 사항까지 모두 투명하게 처리했어요.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화였어요. 손상된 부분도 많지 않아서 비교적 쉽게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작업을 시작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림 속에서 발견되는 모든 흔적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거예요. 작은 메모 한 장, 이상한 표시 하나도 신중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의 간절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성우 씨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네, 새로운 작품 복원을 시작했거든요. 어떤 작품이에요? 조선 전기 산수화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성우 씨가 웃으며 커피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야죠. 카페에서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맑고 높았어요. 마치 제 마음처럼 말이에요. 저녁에 집에서 오늘 작업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복원 일지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진짜 복원이란 진실을 되살리는 일이다. 작품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고 원작자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을 진실에서 구별해내는 눈을 가져야 한다. 이 문장을 쓰면서 지난 일주일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힘들었지만 더 성숙한 복원가가 된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복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요양원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다는 연락이었어요. 지난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되신 거였죠. 서진아, 와서 보렴. 어머니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그런데 서진아,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정말 용감했구나. 혼자서 다 해결했잖아.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녁에 성우 씨 카페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어요. 서진님, 여기 좀 보세요. 성우 씨가 카페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복원한 작품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언제 이걸 걸어 놓으셨어요? 지난주에요. 서진님의 복원 솜씨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요. 조선 후기 민화부터 최근에 완성한 산수화까지 제가 지난 몇 년간 복원한 작품들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서진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성우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성우 씨,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에 옆에 있어 주셔서. 저야말로요. 서진님을 통해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정말 지워도 다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마찬가지죠. 은하 선배가 아무리 거짓으로 포장하려 해도 결국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성우 씨 같은 분들의 진심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금요일 저녁 보존실에서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산수화 복원이 완전히 끝났거든요. 복원 도구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도 있었고 희망의 순간도 있었죠. 붓을 닦으면서 손을 들여다보니 예전처럼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증거였죠. 이제는 어떤 작품이 와도 자신 있게 복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진 씨, 아직 계시네요. 뒤를 돌아보니 강태호라는 보험조사관이 서 있었습니다. 45세 정도의 신사적인 남성이었어요.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만났던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강 조사관님. 오늘 최은하 씨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무기징역이요. 살인죄가 인정됐거든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의 최후였으니까요. 그런데 서진 씨가 수집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셨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용기가 있으셨던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하셨잖아요. 강 조사관이 떠나고 나서 혼자 남았습니다. 보존실이 고요했어요. 이 조용한 공간에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복원하게 될 거예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써둔 것이었어요. 붉은 잉크로 쓴 글씨였죠. 지켜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제 명예를 지켜냈고, 진실을 지켜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켜낸 거였죠.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으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가을이었어요. 서진아, 앞으로 어떻게 지낼 거야? 예전처럼 보건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요.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서진아. 네. 이번 일로 많이 성장한 것 같구나.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여.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고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늘었죠.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제 걱정 끼쳐드리지 않을게요. 걱정은 무슨. 엄마는 항상 딸을 믿어왔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었죠. 어머니, 저 하늘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그래, 참 예쁘다. 진실은 저 노을처럼 아름다워요. 아무리 구름이 가려도 결국 드러나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월요일 아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존실로 출근하는 길에 성우 C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갔어요. 서진님, 오늘도 화이팅이에요. 성우 씨의 응원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보존실에 도착하니 새로운 보건 의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초상화였어요. 꽤 까다로운 작업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보건 도구를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작품을 더욱 소중히 다루겠다고요.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겠다고요. 진실은 지워도 다시 드러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찾아내는 진짜 보건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만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